네, 안녕하세요. 우연TV의 우혜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스프링 정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 제품과는 전혀 관련 없는 단순 건강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몸은요, 항상 수분이 가장 많은 것을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체 내 물의 변화를 보면요, 신생아는 거의 90% 가까이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인이 되어도 70%,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됐을 때 약 50% 정도의 수분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70%보다 수분의 수치가 점점 떨어질 때 노화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 몸 생명 유지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여러 가지 장기들에도 마찬가지로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근육도요. 무려 물이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신장이나 혈액은 83%, 간은 86%가 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청 딱딱하다고 알려져 있는 뼈도 수분이 22%가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물을 섭취를 하면요, 제일 먼저 혈액에 30초 만에 도달을 하고요, 뇌에도 1분 만에 도달을 해요. 피부에는 10분, 그리고 심장, 간, 신장에는 20분 정도 후에 우리가 지금 섭취한 물이 도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물을 섭취하고 나면 혈액을 통해서 뇌라든지 생식기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 피부로 간 다음에 한 바퀴를 도는데 약 4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섭취한 물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데까지 약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게 일정 부분이 배출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섭취한 물이 완전히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데까지는요, 약 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섭취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역할로는요, 이렇게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다음 세포 형태를 유지하고 체온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장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도 도와주고요. 여기 보면은 혈액에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몸에 혈액이 산성화가 될수록 우리 몸에 많은 질병들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혈액에 약 알칼리성을 유지시켜 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거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분이 하는 역할이다. 우리가 마시는 물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우리가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불순물이라든지 노폐물이 잘 배출이 되고요. 우리 몸 안에 독소가 많아도 물이 많아야지 희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체내 미네랄을 운반해주고요. 노화 방지에도 아주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노화가 좀 더 천천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어떤 거를 끊었을 때 가장 사망에 빠르게 도달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바로 산소죠.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5분 또는 10분 안에 아주 위험한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딱 3일 이상도 생존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1%에서 2%만 감소가 돼도 아주 심한 갈증 상태를 느끼게 되고요. 5%가 감소가 되면 반혼수 상태가 된다. 그리고 12%가 감소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우리 몸에서 물이 무려 질병의 80%까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될까요? 우리 WHO 기준으로는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를 섭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내가 얼마나 섭취하면 좋을까를 계산을 해보시려면 체중에 30ml를 곱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70kg의 몸무게를 갖고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70kg 곱하기 30ml를 계산하면 약 하루에 2.1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50kg 정도 된다 그러면 하루에 1.5리터 이 정도가 적정 섭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물은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첫 번째는 어떤 물을 섭취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물을 많이 먹는다고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을 먹는 게 좋을까? 여기 보시면은요, 가장 기본적으로요, 유해 성분이 없는 물을 마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을 충분히 섭취를 하는데 그 안에 유해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그럼 오히려 우리 몸 병들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 미네랄 성분이 적당히 함유된 물을 섭취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pH 농도가 약 7.5에서 8.5 정도가 되는 약 알칼리성 물을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이 약 알칼리성 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물 안에 적정량의 미네랄이 녹아 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는 미네랄 성분이 적당히 함유된 물은 거의 대다수 약알칼리성 물을 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물 안에 용존산소가 풍부한 물을 섭취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섭취를 할 때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물을 많이 드시면 화장실 너무 자주 가가지고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밭이 엄청나게 가뭄이 들어서 땅이 쩍쩍 갈라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물을 갑자기 붓는다고 그 땅이 비옥해지나요? 그렇지 않겠죠. 어느 정도 물을 많이 부어도 물이 제대로 땅에 흡수가 되지 않고 흘러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물을 많이 섭취를 안 한 경우에는 내 몸이 아주 가물어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 섭취하는 양을 늘리더라도 물을 흘려보내는 게 많다 보니까 운용을 하는 물의 양이 적은 거죠. 그래서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 섭취를 꾸준히 양을 늘려주게 되면요. 그 땅이 점점 비옥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의 세포들도요. 물을 점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물을 활용하는 게 양이 많아지면서 화장실 가는 양이 일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물을 꼭 섭취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물 속에 미네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미네랄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약 4%를 차지를 해요. 근데 이 미네랄들이 아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산도 조절을 해주고요. 피와 뼈 등 신체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생리작용에도 도움을 주고 신경 전달 물질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미네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미네랄이 있는 물을 섭취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산성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바로 이렇게 보시는 역삼투압 정수기 물에서 산성수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산성수가 되냐면 역삼투압 정수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 물 속에 있는 모든 좋은 성분, 안 좋은 성분을 완전히 다 뺍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안에 미네랄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이 없는 물은 산성수다, 뭐 다른 말로 죽은 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각국에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을 보시면 WHO 기준으로 봤을 때 pH 농도가 6.5에서 8.5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데들은 다 6.5 이상의 물을 먹는 물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5.8에서 8.5로 되어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산성수까지 허용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도 5.8부터 허용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좋은 물의 기준, 수돗물은 과연 안전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녹차 라떼라는 걸 좀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녹조 현상이 아주 악화가 되게 되면요. 이 녹조로 인해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물질이 우리 몸의 간질환 유발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녹조가 심해지게 되면요. 우리 정수 과정에서 화학적 정수 과정을 아주 강화를 시키게 되는데요. 이 안에 소독이나 응집에 필요한 약품을 증가해서 투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시스틴 자체는 충분히 제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약품의 투입이 증가되면 괜찮을까요? 바로 이 약품이 투입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기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수돗물을 소독을 할 때 바로 염소 소독법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염소가 이렇게 노후된 배관을 만나게 되면요. 소독 부산물에서 트리알로메탄이라고 하는 1급 발암물질이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녹조 현상이 심해졌다. 그러면은 약품 투여를 더 많이 한다. 그러면 약품에 의한 소독 부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 소독 부산물이 바로 이 트리알로메탄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수돗물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노후 수도관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요. 무려 21년 이상이 된 노후 수도관이 32.3%로 3분의 1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모두 다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평균은 약 14% 정도가 노후된 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강원도라든지 경북, 경남, 광주 지역 등이 약 20% 이상으로 좀 노후된 배관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수돗물 사태가 여러 가지 일어났었죠. 그래서 PFOA라고 하는 이 과부라 화합물이 정수장에서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라는 게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됐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구 수돗물에서 과부라 화합물이 발생이 되면서 이게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정수 시절에서도
제대로 걸러지지가 않고 이거를 제대로 걸러줄 수 있는 정수기가 없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생수 대란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이 과부라 화합물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은 이 다크워터스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죠. 바로 2019년에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그런 상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유충 수돗물이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수돗물에서도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8년에 대구에서 생수대란이 일어났고요. 인천에서도 2019년, 2020년 이렇게 생수대란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은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릴 수 있는 정수기는요, 바로 가정용 판매 정수기 중에 세계 판매 1위인 이스프링 정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프링 정수기 같은 경우는요, 이 정수기 하나에 120개 이상의 특허가 등록 및 출원이 되어 있고요. NSF라는 게 4가지가 인증되어 있고 30년의 정수기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먼저 이스프링엔 총 이렇게 9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 한 가지씩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NS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NSF라는 것은 뭐냐면요, 1944년도에 설립된 기관이에요. 그래서 73년도에 가정용 정수기의 표준을 발표를 했고요. 1996년에는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요 NSF의 협력센터로 서로 인증을 하게 되면서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공중보건에 관련된 안전관리에 시험과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서로 협력을 하게 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미국 위생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WHO는요, 좋은 물의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NSF는 좋은 물을 검증시켜주고 시험해주고 테스트를 통해서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할 때 이 NSF 인증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걸 꼭 추천해 드리는 거죠. 실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이 이스프링 정수기 같은 경우는요, NSF가 총 4가지가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NSF 42번 같은 경우는요, 맛이나 냄새 등 심미적 요인의 제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것도 인증을 못 받으면 정수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수기 물을 마시는데 막 냄새가 나고 그런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인증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NSF 401 같은 경우는 의약품 등 신종 오염물질 관련된 거고요. NSF 55B 같은 경우는 박테리아하고 미생물 비활성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예전에는 NSF 477과 473 이 두 가지가 따로 있었는데 이 두 개가 모두 이 NSF 53번으로 모두 합쳐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인증을 받았고요. 한 가지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NSF 401 같은 경우는요, 세계 최초로 인증을 받은 정수기가 바로 이 이스프링 정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요즘에 약이라든지 이런 게 하수구에 그냥 버려져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시면 항생제라든지 의약물질, 그리고 제초제 및 살충제, 그리고 비스페놀 A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보통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이런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 그래서 환경호르몬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물질들을 제대로 걸러주는지 인증을 받은 유일한 정수기가 바로 이스프링 정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포함한 15가지의 유해 물질에 대해서 제거 성능을 인증받은 정수기가 바로 이 이스프링 정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NSF 53번입니다. 각종 유기화합물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과부라 화합물이 제대로 걸러줄 수 있는 정수기가 없어서 생수대란이 터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때 유일하게 이 과부라 화합물을 걸러줄 수 있는 인증을 받은 이스프링 정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하수 처리장에서도 이거를 제거해주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스프링 정수기는 NSF 인증 53을 통해서 이 과부라 화합물을 걸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증받았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스프링 정수기 같은 경우는 직수 방식입니다. 자, 이 직수 방식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물에 저장되어 있는 저수통에 의해서 세균이 번식을 하게 되는데 이 직수 방식의 정수기 같은 경우는요, 2차 오염을 방지해 주고요. 그다음 중요한 거, 정수 과정에서 버려지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물을 그대로 낭비 없이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버려진 물이 없으니까 물 낭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필터가 바로 압축 활성탄 필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필터가 세계 최초로 아까 NSF 인증 필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40가지의 유해 물질을 걸러주는 것을 아주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NSF 인증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한 부분에 있어서 NSF 인증을 받은 것들은 좀 있어요. 근데 정수기가 통째로 전체 다 NSF 인증을 받은 것은 이스프링 정수기가 유일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압축 카본 필터를 통해서요, 140가지의 유해 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아주 미세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도 제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UV 램프인데요. 이 UV 램프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UV 빛을 다 쏜다고 죽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54 나노미터에 되는 UV 램프의 빛을 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를 99.99% 이상 제거시켜주는 것을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인증받음으로 인해서 받은 NSF가 바로 55B 인증이고요. 이 NSF 최초로 살균 인증을 받은 정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수기가 좋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대로 된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UV 램프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전력을 쏴야지 이 UV 램프가 빛이 켜지잖아요. 그럼 이 전력을 쏘는 데 있어서 물을 다루는 건데 전기가 닿으면 혹시나 생각지 못했던 위험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전기가 직접 통하지 않더라도 킬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다가 만든 기술이 바로 이커플드라는 기술인데요. 우리 휴대폰 무선 충전 기술 있잖아요. 이 무선 충전 기술의 원천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바로 이 아메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원천 기술을 통해서 무선 충전을 통해 이 위에서 코일이 있어가지고 이 코일로 전기 코드가 없이 바로 무선을 가지고 UV 램프를 켜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 살균을 할 수 있다니까요. 꼭 안전한 이 이스프링 정수기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환경까지 생각한 물이죠. 우리 필터 한 개는요, 생수 2,500개를 아낄 수 있는 필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환경 오염을 덜 수가 있는데요. 이 필터의 교체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5,000리터를 사용하거나, 두 번째는 1년이 지나거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5,000리터의 기준 같은 경우는 압축 활성탄 필터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데까지가 5,000리터까지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1년이라는 기간은요, UV 램프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까지가 1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는 NSF 인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새 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프링 정수기 같은 경우는 5,000리터를 다 사용한 필터를 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NF 인증을 받은 거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 필터를 갈 때까지 좋은 물, 건강한 물을 섭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정수기가요, 스마트 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수기 렌탈 같은 걸 하면 우리 코디 분들이 몇 개월마다 방문을 해서 필터도 교체해 준다든지 아니면 검사도 해 준다든지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만약에 코디가 왔다가 갔는데 한 달 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두 달 후에 옵니다. 그러면 나는 두 달 동안 문제가 있는 물을 마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프링 정수기는요, 스마트 칩이 들어있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알아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상이 발생되면 여기에 바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삐삐 이런 소리가 나게 되고요. 여기 보면요, 남은 수명을 체크해주는 그런 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필터 교체가 필요하면 여기서 필터 교체 알림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필터를 교체하거나 뭔가 했을 때 제대로 결합이 안 되거나 그러면 여기서 어김없이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결합이 되어 있는지, 제대로 이스프링이 작동이 되는지 등을 이 소리와 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힘들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수할 때만 작동을 하고요. 1리터당 83.28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루에 우리가 정수기를 1시간 동안 쓸 일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죠. 근데 1시간 동안 우리가 정수기를 매일매일 쓰더라도 한 달에 전기 요금이 640원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경제적인 유지 비용이 있으니까요. 사용하시는데 아주 부담이 없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왜 우리가 이스프링 정수기를 사용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마실 때마다 세균 0%에 도전하고 있는 정수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140여 개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NSF 인증을 받은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유일한 NSF55B를 인증받았기 때문에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를 살균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수기다. 그리고 다섯 번째, 버려지는 물이 없는 직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도 신경을 쓸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물이 있고요. 편한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드시겠습니까? 저는 좋은 물인 이스프링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